안녕하세요. 명문대 팀장 이호연입니다. 원장님의 슬림한 모습을 보다가 딱 오니까 왠지 존재감이 확실하죠. 이렇게 개성이 다 다릅니다, 저랑. 제가 맡은 거는 이제 명문대반인데요. 명문대반이 어떤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연대, 고대 빼고 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서는. 근데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선 첫 번째, 논술을 어서 오십시오. 논술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논술하면 어떻게 붙일 수가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붙을 거면 대체 니네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딱 요 트랙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우선 처음 말씀하는 거는 이제 수능이 쉬워졌다. 애들이 오면 논술 준비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크게 얘기하면 수시랑 정시 투 트랙이 있고요. 수시에서는 크게 3개 트랙이 있어요. 특기자를 제외하고 나면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 전형이 있고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줄 세우기고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전형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라도 우리는 1.0 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종합 전형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옛날 입학사정관제도 내신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고요. 그리고 활동이 많이 좋지 않거나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은 것들은 수시에서는 논술밖에 남지 않고요. 정시가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10년 전만, 15년 전만 해도 수시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한 번만 보고 대학 가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그럴 거면 너 하지도 않았던 논술을 왜 준비하냐? 그냥 수능만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뽑는 게 바뀌었어요. 6대4, 6대4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막 애들 이렇게 뒤에 문제 넘겨보면 이제 처음 보는 대학들이 나와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까지 다 더해졌을 때 6대4지, 가고 싶은 대학은 7대3, 상위권일수록 수시 비중이 더 높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수능으로 뽑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으로 뽑는다고 해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 수능 커트라인이거든요. 이제 사례 1, 2, 3은 다음부터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게 다 커트라인 중심으로만 나온 거예요. 전체 1등급 받은 학생들. 자녀분들 수능 점수를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모두 1등급 나왔을 때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정시로 이 점수를 맞았다고 하면은 이런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연고대 갈 수 있네. 신학대입니다. 신학과, 연대는. 제일 마지막 과고요. 서강대, 성대도 좋은 과를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위권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1, 2, 1, 2로 잡아놓은 탈의 두 번째는요. 논술 최저 기준 중에 제일 높은 연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연대는 4개 영역 전체를 보고요. 전체 합이 6이 나와야 돼서 2개가 1, 2개가 2가 나와야 되거든요. 연대 최저를 맞춘다고 하면 애들이 그것도 되게 버거하거든요. 4개국을 어떻게 맞추냐고.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중대도 못 가고요. 중경외시, 그 밑에 하위권 학과나 아니면 건대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체 2등급 컷을 맞췄을 때예요. 그러니까 3이 하나도 없이 2만 나왔을 때. 건동홍숙 하위권, 그다음에 국순세단, 요걸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뀐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2등급이 2%가 아니거든요. 1등급이 4%고요. 2등급은 10%가 넘는 겁니다. 근데 대충 점수가 나왔을 때 내가 1이 한두 개 나오고 2가 두세 개 있고 아니면 1 하나 있는데 3이 한두 개 껴있고 이러면 저희가 처음 나와준 자료 보면은 논술 최저 기준이라고 나오거든요. 최저 기준으로 보통 대학들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연대 최저를 맞추면 왠지 정시로는 서성안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경희대나 외대 같은 경우에서는 논술 최저가 2개 영역 합 4거든요. 2가 2개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내가 맞출 수 있으면은 내 실력은 원래 서성한 정도 갈 수 있는 건데, 중경외시 갈 수 있는 건데, 왜 그 밑에 대학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안 됩니다. 논술 최저가 있으니까 어차피 수능을 메인으로 하고, 수능을 최저를 맞춰놓으면 논술은 어느 정도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교과 잘하는 애들은 교과 전형으로 뽑았고요. 수능 잘하는 애들은 정시 전형에서 뽑습니다.
활동 좋은 애들을 종합 전형에서 뽑는 거고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잘하는 애들 뽑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정시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처음 생각하는 것들도 지금 그거 아시죠? 대학 가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모든 전형 요강에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있는데 2016학년 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에 있는 자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논술 전형에서 제일 많은 정을 뽑는 게 성대거든요. 160명. 사회과학계열 작년에. 경쟁률이 60대 1이 돼요. 그러면 진짜로 절반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저도 똑같이 얘기 얻었을 때도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 저도 써주지 않습니다. 근데 절반이 나가 떨어져도 5,000명이 남고요. 그 5,000명 중에 160등 안에 들어야 붙는 시험이에요. 그냥 논술 준비를 미리 안 하고 있고 지금 학교 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12월 1월 달에 처음 논술 들 때 주위에 학교에서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뭘 벌써부터 논술을 준비하냐. 공부도 못하는데 수능이나 먼저 올려놓고 내신부터 준비하고 있지. 항상 얘기하지만 못하니까 수능 논술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5월 달에 지나면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딱 두 번 바뀌어요. 제가 농담처럼 맨날 얘기하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종합으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수능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수능을 한 달 더 하죠. 그럼 6월 교과평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난 정시로도 대학을 갈 수 없구나. 논술을 해야겠다. 그래서 6월 달에 굉장히 많아지고요. 6월 달 이후에 제일 많아지는 건 딱 그건데 이미 그때는 12월부터 시작하는 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빠른 게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길을 테크를 타서 확실히 유연하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억울한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논술을 많이 시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뒤에 이제 오늘 나눠준 자료에 나중에 수기가 있는데 이제 뭐 제 애들 수기들은 다 항상 선생님 이렇게 많이 순화돼서 써 있지만 되게 선생님 괴롭힌다. 자꾸 뭘 써오라고 하고 막 들들 볶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화돼 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쓰라고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쓰라고 해서 뭐 많이 써서 저는 원래 논술 쓰라고 했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옛날부터 수업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였어요. 와요. 보면 못 쓰겠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은 다음에 수업을 들어요. 이 새끼가 잘 푸고 죄송합니다. 잘 푸는지 한번 보겠다고. 그럼 제가 푸는 걸 보고 있죠. 그리고 깨닫고 가요.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맨날 수학이랑 똑같이 예를 드는데요. 수학 하나는 다 아시잖아요. 수학 공부했으니까. 수학을 또 똑같아요. 수학 문제를 앞에서 푸는 거 보잖아요.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보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 풀면 수학 문제 한 문제 제대로 안 풀려요. 자기가 풀어보고 써봐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건데 아니 글을 남 푸는 거 한번 보고 해자 한번 훑어보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저는 약간 타율적으로 자유를 빙자해서 절대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약간의 협박을 가합니다. 논술을 가려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여기서 논술 경의 합격 기준이 뭐냐면 대충 써서는 갈 수가 없어요. 되게 논술 문제가 쉬워졌다 하는데 쉬워진 거는 옛날에 비해서 제시문이 쉬워진 거예요. 이제까지 논술하면 사람들이 대충 지원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고 오시냐면 제가 원래 글을 잘 써서 어렸을 때 독서 논술을 했고 얘가 글 쓰는 데는 소질이 약간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3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면. 이걸 잘하면 당연히 글을 잘 쓸 수도 있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우리 교육에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시험은 논술 시험 중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프랑스에는 바칼로레아예요. 거기는 넘기면 제시문 같은 게 없습니다. 첫 장 따 넘기면 예술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순수하게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글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뭐 페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전 국민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한다고. 그렇죠 뭐.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보는 논술은 그런 바칼로레 같은 자유적인 논술이 아닙니다. 논술 시험이에요. 교수님들이 하는 거는 소설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즉 저희는요. 제시문을 주고요. 제시문을 평가해서 논제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럼 문제 유형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비교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 두 제시문단에 독해를 해서 이 두 가지 간의 관계를 활용해서 글 쓰는 거. 이거 말고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9월, 8월 달쯤에 이제까지 딴 것도 하다가 난 정시만 해야지 하는데 막상 9월 달에 닥치고 애들 원서를 쓰고 나면 깨닫거든요. 난 수시를 못 써놔야겠다. 그럼 그때는 이미 활동한 게 없어서 종합이랑 교과를 쓸 수가 없고요. 논술밖에 안 써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뭐 글 쓰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논술 시험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수학능력 시험이랑. 대학에 와서 이 학생이 내가 하는 수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과제, 레포트를 써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평가하는 걸 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글은 읽을 수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독해를 해서 답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이거 갖고 대학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논술 교과라는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에 있는 28개 학교만 논술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 4%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는 정시랑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쉬워졌다는 건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시문을 어려운 걸 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낼 수만 있으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글을 표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걸 독해만 할 수 있으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으니까 오히려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 붙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교과서나 EBS에서 문제를 내라고 하니까 제시문 자체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빤하고 제시문도 빤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렵게 제시문사의 관계가 되게 묘하게 되는 문제들을 내요. 독해에서 끝나는 게 독해는 다 했는데 대체 생각을 해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비교인지 반대인지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인지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문제가 쉬워진 이상 이렇게 네 문항이 나온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4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쭉 정해져 있는데 성대는 분류형, 평가형, 자료 해석, 대안 제시 뭐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뭐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4가지 유형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분량 제한도 없지만 당연히 시간 제한은 있어요. 항상 애들 똑같이 알고 있지만 언어 시험 볼 때 1시간 정도 30분만 더 시간을 더 주잖아요. 애들 점수가 20점씩 올라요. 당연히 시간 제한 내에 쓰는 것도 굉장히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데요. 정확히 25점씩 총 4문제가 있는데 성대 같은 경우에서는 합격권이 90점 이상입니다. 즉 4개 문제에서 하나라도 C가 나오는 순간 합격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깎이는 거기 때문에. 즉 여기까지 A, B 하나도 C가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써야지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유형이 다 이 정도 정해져 있어요. 뭐 제가 학교들 다 모아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학교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대학들을 보면 기출문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들을 다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 강의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어떤 학교를 쓸지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논술 시험은 논술을 잘 써야 붙는 시험이에요. 근데 원서 접수를 할 때 뭘로 평가를 하냐면요. 수능 최저랑 그 다음에 내신 갖고 이 정도 대학이면 원래 내신으로 이 정도 대학을 갔었으니까 원래 수능 이 정도 대학을 갔었으니까 너 논술로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을 시켜요. 당연히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논술 정규반에서 처음에 들어서 준비하는 건 또 다른 점은
제가 학생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제가 봐요. 그리고 저는 학교별 기출문제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어떤 유형에 맞출 수 있는지, 이 학생이 어떤 대학을 붙어서, 아니면 이 학생의 특성이 어떤 대학에 맞는지를 제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정규반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고3 담임이 아닙니다. 우리 반 애들이 100% 합격 이렇게 해갖고 제가 진급을 하거나 원장님이 저한테 보너스를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오직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제가 고3 때예요. 담임이랑 대박 싸웠어요, 계속. 저는 제 점수 내에서는 항상 최고의 대학을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되면 재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자꾸 그걸 끌어내려서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게 항상 싸우는 거죠.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좀 알겠어요. 애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거든요. 얘가 재수를 한다는데 고3 때도 안 한 놈이 재수한다고 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지금 대학을 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또 고3 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거보단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망한 수능 갖고 가라고 하니까 되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15년 전에는 수능을 망하면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능이라는 길이, 논술이라는 길이 있어요. 수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100% 얘기하는 거는 논술 6장, 반드시 논술로 대학을 보내겠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든 멱살에도 끌고 가서 글로 갖고 떨어지지 않게 할 건데요. 떨어질 수도 있죠. C는 아닐 텐데.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번도 뚱뚱한 애를 만나갖고 내 논술 인생이 망했다.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저랑 눈높이가 처음에 안 맞아요. 저는 처음에 최저를 맞추는 기준이 있는데 애들이 보통 대학을 갈 때 어떻게 들고 오냐면 3월달 모의고사에서 언어를 한번 1등급 맞아본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3, 3, 4 이 정도 나오죠. 기억에 남아있는 건 난 언어 1등급입니다. 4월 모의고사에서는 언어는 3등급으로 망했어요. 근데 수학을 열심히 하고 수학을 2등급 맞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난 수학도 2등급 맞아본 적이 있어. 6월달은 영어 수학을 다 망했는데 영어가 1등급 나왔어요. 그럼 9월달에 원서 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난 1, 2, 1을 맞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한 번도 이 세 개를 통틀어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네가 뭔데 왜 나는 성대랑 연대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경희대 분명히 가고도 남을 것 같은 실력인데 못 갑니다. 항상. 오늘 아버님도 한번 계시니까 작년에 제 반에서 원서를 쓸 때 제가 항상 다 판단을 내려서 원서를 내놔주거든요. 특히 논술 6장 쓴 애들은 저는 진짜로 절대 하향에 서지 안 써요. 2장은 버리는 카드. 원래 불가능한 목표라도 하나 정도 이렇게 희망봉이 잡혀 있어야 애들이 수능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혹시나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야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하고 싶은 대로 써라. 2개는 항상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2개 정도를 넣어줍니다. 2개는 수능을 망했을 경우에 전력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야 되는 대학 2개 정도를 넣어주고 와요. 보통 이렇게 보내면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2 있으니까 2가 10%예요. 근데 평소에 관심 없던 아버지 보기에는 내 딸이 내 아들이 2등급인데 2% 같으신가 봐요. 왜 경희대 이하는 대학 가지도 않은데 아니 이런 건대 같은 걸 왜 쓰라는 거냐. 니네 선생님 이상한 것 같다. 이 밑에 대학 가지도 마. 저희 작년에 제가 30몇 명을 더 쓰게 했는데 대체에서만 4명이 말 안 들었고요. 전원 재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수능 끝나는 날 재수가 정해졌어요. 최저를 맞춘 게 없었거든요, 한 개도. 최저는 이럴 때 중요한 겁니다. 대학을 톨스토이도요,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집니다.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저는 이래서 중요한 거지.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애를 대학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저는 이렇게 중요한 거지 최저만 붙여주는 건 없어요. 최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지 붙여놓고 수능을 잘 봐야 대학 갈 수 있는 것처럼 논술을 잘 써야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요,
항상 있죠, 이렇게 막연히 뭐 이런 거. 되게 우리 애는 애가 글을 빨리 읽어요. 빨리 읽죠. 우리 애는 어렸을 때 글을 되게 잘 썼어요. 지금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글 쓰는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의 창작가가 아닙니다. 논술 시험은 정확한 분석을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기 충실하는 건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형들 있죠. 학습할 때 원래 12월에서 2월까지 써있는데 보통 3, 4월 중간고사 전까지도 계속 유형 연습할 겁니다. 정해지는 유형들, 즉 비교라고 하면 거의 제가 기계적으로 시켜놨어요. 공차 이런 게 나와요. 막 1층에는 버블티가 아니라요. 공통점이랑 차이점 쓰는 거다. 글들을. 적용이다. 두 제시문 간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을 쓰는 거다. 비판. 두 제시문이 있으면 얘 입장에서 얘가 어느 부분이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건 헐뜯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걸 틀을 맞춰놓고 제시문 독해를 해서 답안 작성하는 걸 연습시킵니다. 말로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죠? 애들이 항상 이렇게 당해요. 이렇게 쓰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쓰면 못 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합니다. 똥이라도 던지라고.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보고 글을 쓰게 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아무거라도 써놓고 와야 제가 그거 고쳐놓죠. 저한테 완벽한 답을 내봤자 절 좋아해서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창피한 게 아니면 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 애들 막 기를 쓰면서 막 쓰더라고요. 어떻게든 써서 나오기만 하면 걔 머릿속 생각을 볼 수만 있으면 고칠 수가 있고요. 자꾸 자기가 써 버릇하면 당연히 글이 느는 겁니다. 다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써보는 것마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도 그 정도고요. 그리고 그 정도만 돼도 한 달, 두 달만 지나가나도 유형이 어느 정도 잡힐 수만 있으면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만족하면서 글을 잘 씁니다. 뭐 제가 보기엔 여전히 못 쓰지만요. 언젠가 잘 쓰겠죠. 뭐 제가 못 쓴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붙고요. 제가 잘 쓴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쓰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수능만 해야지 9월 달에 오는 애들 있어요. 막상 와갖고 붙는 거 못 봤습니다. 자신 있게.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표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애들이 얘기해요. 논술 시험 뭔가 운 같다고. 뭘 평가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걔만 모르는 겁니다. 논술 수업을 듣고 배우는 걸 봤으면 자기가 알아요. 당연하죠. 제가 매 시간 어떻게 문제 푸는지 주고 예시답안을 주면서 자기 답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보통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못 붙어요. 5,000명 중에 최저를 맞추는 5,000명 중에 16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대충 해야 돼요?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양대랑 건대가 최저를 없앴어요. 건대는 좀 그나마 인기 없는 거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서는 왠지 솔깃하잖아요. 한양대 수능을 안 봐도 갈 수가 있어요. 논술을 잘 쓰면. 그러니까 한양대 막 전형 10명 뽑는데 1,200명 넣고 막 천하질 논술대회입니다. 전 저희 애들 그런 데 보내지 않습니다. 논술 준비하라고 해서 전 한 번도 이제까지 너는 수가 없으니까 논술만 준비해라. 그럼 미친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재수를 할 수도 있는데 기말고사까지 목숨 걸고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2학기 수능 남는데 기말고사 준비를 밤새도록 해야 이런 건 아니고요. 남들만큼은 해야죠. 수능도 내가 글을 되게 톨스토이 시험 잘 써요. 근데 최저가 올라가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논술에서 망할 수도 있는데 정시에도 최대한 올려놓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럼 글도 당연히 더 잘 나오는 것들이고요. 어떤 과목도 포기시키지 않지만 딱 하나,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서, 즉 무한도전 보는 시간 1시간 줄여서, 엄마 아빠 태양의 후예인데 끝났잖아요 이제. 그거 한데 옆에 앉아서 1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그거 30분씩만 줄여서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씩만 충분히 복습을 해도 논술은 충분히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만 제가 더 원하는 거고요. 이건 순전히 자기의 의지 문제예요. 왜냐면요, 뭐 학원에서 했던 거, 학교에서 했던 거 다시 펴는 게 세상에 제일 싫은 일이거든요. 항상 괴롭혀요. 처음엔 괴롭혀야 하거든요.
계속 저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사교육의 수혜자입니다. 제가 원래 걔 되게 싫어해요. 딱 봐도 이렇게 막 공부하기 싫게 생겼잖아요. 전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머리는 좋아서 수능을 되게 잘 봤어요. 항상. 근데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뭐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절 학원을 뚫고 다니시면서 저 분당 살았는데 대치동에서 학원 뺑뺑이 돌았어요. 물론 학원을 맨날 다 가진 않았죠. 어머니가 내려주시면 첫 번째 학원을 갔다가 두 번째는 한번 만화방도 가고 마지막 학원 끝난 시간에 맞춰서 어머니 탓하면 수고했다.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마음을 다 알아요.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보낸지도 알겠고 애들이 여기서 얼만큼 원하지를 알겠어요. 애들은 쪼는 만큼 합니다. 근데 그냥 괴롭히기만 하면 절대 안 해요. 자기가 이걸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만 해요. 그리고 많이 시키면 절대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최선이랑 애들이 생각하는 최선이랑 꽤 간격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아, 왜 우리 딸은 저거밖에 못할까? 우리 아들은 저거밖에 못할까? 못합니다, 절대. 왜냐면 걔네도 부모님 마음이 되면 부모님들도 그때 그만큼 안 하셨잖아요. 저도 제 딸한테 똑같이 그런 걸 바라지만 제 딸도 그만큼 안 해요. 지금도 숙제도 하나도 안 해놓고 어린이날에 저 나와 있다고 되게 삐져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선물 좋은 걸 샀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큰 기대나 부담 같은 걸 주는 걸 좋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논술 시험은요, 두 가지예요. 종합을 할 수 있으면 상위로 가는 지렛대고요. 종합이 없으면 만약에 인서울대학 갈 수 있는 마지막 끈 같은 겁니다. 논술로 끝낼 수 있으면 12월 달에 모든 게 다 끝나요. 올해 내에. 정시로 넘어가야 되면 크리스마스에 언시 접수를 하고 2월 달까지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 논술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벌써 이제 5월이 다 끝나가네요. 좀 있으면 6월 달 되기 전에 6월 달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몰려오겠죠. 정시로 못 다는 걸 깨닫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딱 정규반 애들은 저희 학원에서 항상 끝까지 어느 대학을 쓰더라도 저희는 모든 학교 파이널을 열어서 다 가르칠 겁니다. 제가 맡은 학생들은 어느 대학이든 원서 쓰는 것부터 제가 다 챙길 거고요. 그냥 논술만 챙기는 것들이 아니라 수시랑 어떤 걸 배분을 하고 이런 것 제가 다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논 선생님 괴롭힌다. 아, 잘하고 있구나. 그냥 응원만 해주시고 도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